사연사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딸깍. 정이모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듣던 그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도둑이 침입하는 소리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맞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인사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카드 명세서에서 발견한 그 이상한 내역들 때문에 말이에요. 정말이지 20년을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을 의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이모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준석이가 결혼하고 첫 아이 지우를 낳았을 때였어요. 며느리 미란이가 워킹맘이라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소개받은 분이 정이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순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나는 최영자예요. 우리 지우 잘 부탁해요. 그럼요.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그때만 해도 정말 단순한 고용관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모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이모는 우리 집에서 지우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정말 친할머니처럼 정성스럽게 돌봐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맛있는 이유식 만들어줄게. 응, 정할머니 최고. 지우가 정이모를 정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돌이 지나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리고 2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둘째도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정말 든든했어요. 아이 둘을 한꺼번에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이모는 마치 자기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해줬거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이모의 역할도 점점 늘어났어요. 아침에 아이들 등교 준비시켜주고 방과 후에 숙제 봐주고 간식 챙겨주고 저녁 준비도 도와주고 정말이지 우리 집의 살림 전반을 다 맡아서 해주었어요. 어머님, 오늘 지우 숙제 다 했고요. 서연이는 피아노 연습도 시켰어요. 고마워요, 정이모. 정말 당신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정말 정이모 없는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월급도 몇 번 올려줬어요. 처음에 8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150만 원까지 올려줬거든요. 그래도 정이모가 해주는 일을 생각하면 적은 돈이었어요. 정이모, 월급 좀 올려줄게. 당신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 어머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집이 제 집 같아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용돈도 따로 챙겨주곤 했고 정이모 생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파티도 열어줬어요. 정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리 지우, 서연이가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할머니가 정말 기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흐뭇했어요. 고용인과 고용주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이모도 우리 가족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준석이 직장일, 미란이 회사 이야기, 아이들 학교 생활, 심지어 제 건강 상태까지. 어머님, 요즘 무릎이 좀 아프신 것 같던데 병원 가보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걸으시는 모습 보면 알죠. 제가 파스 좋은 거 하나 사다 드릴게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곤 했어요. 그리고 정이모는 우리 집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각 방 열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 비밀번호까지. 어머님,
인터넷으로 생필품 주문해놔도 될까요? 휴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 비밀번호 알고 있지? 카드는 거실 서랍에 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택배였습니다. 평소에도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택배가 유독 많이 오더라고요. 어머님, 또 택배 왔어요. 뭐 시킨 게 있나? 글쎄요,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처음에는 미란이가 시킨 건가 보다 했어요. 워킹맘들이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미란이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요즘에 온라인 쇼핑 거의 안 해요. 너무 바빠서. 그럼 누가 시킨 걸까요? 두 번째로 이상한 건 정이모의 옷차림이었어요. 평소에는 수수한 옷만 입고 다니던 분이 갑자기 좀 좋은 옷들을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이모, 옷이 새 거네요? 아, 네. 딸이 사준 거예요. 딸이 사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새 옷, 새 가방, 새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딸이 참 효성스럽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세 번째로 눈에 띈 건 정이모의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오래된 폴더폰을 쓰던 분이 갑자기 최신 스마트폰을 바꿨더라고요. 정이모, 핸드폰 새 거로 바꿨네요? 네, 아들이 바꿔주라고 해서요. 요즘 애들이랑 연락하려면 이런 걸 써야 한다고. 그것도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니까 어딘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평소에는 미란이가 관리하는데 그날은 제가 대신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명세서를 보다가 눈에 띈 것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된 내역들인데 금액이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생필품이나 아이들 용품을 사니까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15만 원, 20만 원짜리 결제 내역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미란아, 이거 뭐 샀어? 전화로 물어봤더니 미란이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런 거 안 샀는데요? 혹시 지우나 서연이가 애들이 무슨 돈으로? 이상했어요. 분명히 우리 집 카드로 결제된 건데 아무도 산 게 아니라니.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정이모.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설마 정이모가 20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이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나? 이상한 행동은 없나?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이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모료 당연한 일인걸요. 평소와 똑같은 대화였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배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좀 큰 박스였어요. 정이모, 이거 뭐예요? 아,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건데 실수로 여기로 배송지를 설정했나 봐요. 아, 그래요?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20년 동안 일하면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정이모가 그 택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들킨 것 같아서 당황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정이모가 우리 카드를 쓴 걸까?
20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 설마. 하지만 다른 설명이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이모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정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0년 관계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석이와 미란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이모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20년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조사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먼저 지난 3개월치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서랍에서 꺼낸 명세서들을 식탁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확인해 봤어요. 평소와 다른 결제 내역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15만 원, 20만 원, 심지어 35만 원짜리 결제까지. 이상하다. 우리가 이런 고가 제품을 샀나? 기억을 떠올려 봐도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니고 미란이가 주문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이상한 건 결제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집에는 정이모와 아이들만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란이 컴퓨터를 켜고 로그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품들이 잔뜩 주문되어 있었거든요. 고급 화장품 세트, 명품 가방, 비싸 건강식품, 심지어 금 반지까지. 주문자명은 우리 집 이름인데 배송지가 이상했어요. 비싼 상품들은 대부분 다른 주소로 배송되어 있었고 생필품만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마치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주간의 영상을 빨리 감기로 보다가 발견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오후 3시경 정이모가 거실에서 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아이들은 낮잠 중이었고 정이모는 혼자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 카드로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로 정이모가. 더 확인해 보니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주 2~3번씩 제가 외출한 사이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20년을 믿어온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미란이에게 급히 연락했어요. 미란아, 집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미란이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카드 명세서, 온라인 주문 내역,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미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0만 원 넘을 것 같아. 400만 원이요? 준석이에게도 연락해서 급히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30분 후 준석이가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하자 똑같이 충격받았어요. 정이모가 정말 그랬다고요? 20년 동안.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이모와 아이들이 산책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 저희는 정이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이모, 이거 한번 봐요. 카드 명세서를 앞에 놓자 정이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뭔가요? 솔직히 말해요. 이거 정이모가 쓴 거죠? 저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보여주자
정이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자금이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정이모, 그건 도둑질이에요. 미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나중에 갚으려고 허락 없이 남의 돈 쓰는 게 도둑질 아니면 뭐예요? 총 얼마나 쓰셨어요? 한 400만 원 정도. 정이모가 계속 사과했지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돈이 아니라 20년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님,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정이모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들어서던 현관문이 그날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엄마, 어떻게 하죠? 준석이가 물어봤지만 저도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화를 내자니 20년 정이 있고 그냥 넘어가자니 잘못이 너무 컸고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아이들에게 정이모는 친할머니나 다름없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게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연기였을까? 차라리 말을 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왜 우리 몰래 이런 짓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계속 정이모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이모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온 거였어요. 얼굴이 퀴퀴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어제 말씀하신 이야기. 응, 들어와. 20년 동안 당당하게 들어오던 사람이 그날은 마치 죄인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더라고요. 거실에 앉히고 차를 내준 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이모,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님, 저희 집 사정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남편이 3년 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정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음식점을 하려고 전세금까지 빼서 투자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는데 2억 가까이. 집도 잃고 지금은 월세로 살고 있어요. 2억이라니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프셨구나. 네. 스트레스로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오르고 일도 제대로 못하세요. 그럼 아들은? 아들이 작년에 결혼하겠다고 해서 여자분 집에서 전세금이라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줄 게 없어서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 실패에 아들 결혼까지 겹친 거였네요. 그래서 우리 돈을 쓴 거야? 처음에는 정말 한 번만 빌려 쓰려고 했어요. 급한 돈 50만 원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됐어? 한 번 쓰니까 너무 쉬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쉬워서요? 20년 동안 쌓은 신뢰를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이모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이모, 20년 동안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어요? 잘해주셨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돈이 급하다고? 그게 가장 서운했어요. 말씀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할까봐 허락도 받지 않고 훔쳐 쓴다고요? 그때 준석이와 미란이가 나왔어요.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둘 다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미란이가 동정하는 듯 말했지만
준석이는 여전히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정이모, 돈은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안, 1년? 아니면 2년? 2년이요? 준석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지우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정할머니도 왔네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지만 어른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식탁으로 보내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정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전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야겠어요. 조건이요? 첫째, 우리 집 비밀번호는 모두 바꿀 거예요. 둘째, 온라인 쇼핑은 절대 금지. 카드도 만지지 마세요. 셋째, 돈은 매월 3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할 거예요. 월급이 150만 원이니까 12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였어요. 30만 원이요? 1년 4개월이면 다 갚아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는 완전히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지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처럼 지내지 말자는 뜻이에요. 딱 일하는 관계로만. 정이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20년 동안, 20년은 20년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냉정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도 아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참 생각하던 정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정이모는 더 이상 가족처럼 편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항상 조심스럽고 필요한 말만 했어요. 어머님, 아이들 점심 준비 완료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챘나 봐요. 할머니, 정할머니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냥 피곤한가 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이모가 있으면 집안이 활기찼는데 이제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미란이가 물어봤어요. 너무 어색해요. 아이들도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했어요. 2달 후 정이모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다른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른 일자리요? 네. 시급이 더 좋은 곳이라서 그래야 돈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이번 주까지만. 가능할까요? 알겠어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계속 갚을게요. 매월 30만 원씩 꼭 갚겠습니다. 마지막 주가 정말 이상했어요. 아이들은 정할머니가 떠난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고 정이모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정할머니, 내일도 와요?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어. 다른 곳이요? 그럼 우리 집에는 안 와요? 가끔 올 수도 있어. 정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 정이모가 20년 동안 사용했던 열쇠고리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이거 낡은 열쇠고리였어요. 20년 동안 우리 집 열쇠를 달고 다녔던 그 고리.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이모도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돈 갚는 것 말고는. 글쎄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확실히 해야 했어요. 정이모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열렸던 그 문이 그날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정말로 3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됐어요. 약속을 지킨 거였어요. 정이모가 떠난 후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정할머니를 찾았거든요. 할머니, 정할머니 언제 와요? 정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됐어. 지우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서연이는 밤에 자주 깨서 정할머니를 찾았어요. 20년 동안 매일 들리던 정이모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가장 급한 건 새로운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면접을 봤어요. 3명 중에서 30대 후반 박 아주머니가 가장 적당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힘들어할 텐데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박 아주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싫어. 정할머니가 좋아. 서연이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박 아주머니는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화내지 않으시고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도 않으셨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박 아줌마, 이거 어떻게 해요? 지우가 처음으로 박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박 아주머니와는 처음부터 확실한 선을 그어뒀습니다. 박 아주머니, 저희 집 비밀번호나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급한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정이모 일을 겪고 나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그 후로 3개월 동안 정말 평온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가족같이 지내지는 않으셨지만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주셨어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소통은 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매달 30만 원씩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정이모가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입금됐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이모입니다. 아이들 잘 지내나요? 저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8세 나이에 요양원에서 밤낮으로 일한다니.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지우와 서연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정이모,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냉정한 답장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8개월째 되던 날 마트에서 우연히 정이모를 만났습니다.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지쳐 보였거든요. 어머님, 정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색한 대화였어요. 20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과 이렇게 어색하게 인사하게 될 줄이야.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새로운 분이 와서 돌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이모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이모가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갚겠다고 연락이 온 거였어요. 며칠 후 150만 원이 입금됐어요. 남은 돈을 다 갚은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2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자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도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할머니,
박 아줌마가 요리 잘해요. 정할머니보다 더 맛있어요. 서연이가 천진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박 아주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항상 고맙습니다. 뭐려? 저도 지우, 서연이 돌보는 게 즐거워요. 가족처럼 지내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어요. 정이모와의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기본적인 경계선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트에서 정이모를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요즘 일이 좀 안정됐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마 마지막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집에 와서 박 아주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숙제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어요. 때로는 이런 평범함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정이모와의 20년은 좋은 시간도 있었고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배신감도 느꼈고 화도 많이 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어요.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죠. 신뢰의 소중함, 경계선의 필요성, 소통의 중요성, 무엇보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때로는 냉정해야 할 때도 있고 원칙을 지켜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정머리까지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정이모가 힘들게 돈을 갚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박 아주머니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또 다른 인연이 있다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해요. 정이모와의 20년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마지막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고 해요. 가족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정이모와의 20년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